예, 3교시 계속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시점에서 아이들을 내려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동등한 시선에서 그들을 하나의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등장인물로서 이해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따뜻한 시선에 감동할 즈음 영화 내내 예, 영화도 그렇겠지만 글을 쓸 때나 생각을 할 때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 이제 어느 높이에서 눈높이에서 시선에서 바라보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이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뭐 외국 영상들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농인의 시선으로 예, FI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요약도 있네. 요약은 뭘까? 예, 요게 그 그러니까 역사 다큐멘터리 비슷한데요. 이게 그 예, PBS 미국 공영방송이죠. PBS 다큐멘터리인데, 그러니까 농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그래가지고 이거 1시간 56분짜리인데 방영된 This 적 있어요. program has been made possible by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expanding America's understanding for more than 30 years of who we were, who we are, and who we will be. 그러니까 농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는 누구였는가 과거에, 그리고 우리 현재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예, 다큐멘터리도 유명하거든요. 이런 농문화 쪽에서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인데 제목이 농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뭐 농인의 시선으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나 요거는 좀 다르죠. 이거 뭐 농인이 뭐예요? 생애 처음 뭐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거는 농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이건 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고, 요건 또 다른 제목이지만 농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하루의 생활이네요. 유튜브 광고를 볼까요? 통해 저희 브랜드를 꼭 영상만 한번 보시죠, 뭐 예. Okay, so for homework tonight, everybody, you're gonna have to watch a film online. So be prepared to do so. Yeah. I have a comment. What's your comment? Oh, excuse the interpreter. Does it have captions? No, but there'll be a transcript so you can read that.
예, 미국 학생들 보통 점심 한 끼죠? 예, 샌드위치 요 정도. 예. 여자친구가 임신했다, 뭐,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근데 이제, 애기 아빠가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몰래, 물속에서 수화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예, 갈로데 대학교에는 보통 이런 그 건물들의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층에 있는 다른 농인하고도 이제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죠. 그 테이블도 원탁 테이블이 더 많아요. 사각형보다는. 서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도록, 서로 서로를 다 볼 수 있도록 다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다 눈을 보고 대화하시죠. How can I help you? 약간 청인을 비꼬신 것 같죠? 그러니까 말로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단어를 강조해서 이렇게 입모양을 과장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필요하지 않다. Sorry. 청인이었구나. 경찰한테 잡혔네요. You know why I stopped you? 내가 당신을 이렇게 멈춰 세운 게 왠지 아니야. 예, 나는 이제 청각 장애인이다. 소리를 못 듣는. You don't know why I stopped you? 당신을 왜 멈췄는지. 아, 여기 RIT구나. 갈로데 대학교가 아니고 예, RIT네요. 예, 그 학교 내 경찰입니다. 예, 경찰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안 요원이죠. You know how fast you were going? 당신은 너무 빨리 운전했다는 거죠. Did you have your license? 운전 면허증이 있느냐, 뭐 등록증이 있느냐. Registration? You're going too fast. 당신 너무 빨리 I 달렸다. could have to write you a ticket. 그러니까 그 뭐냐 이렇게 티켓을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과태료 뭐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반 속도 위반으로 이제 과태료를 끊으려고 한다. Do you understand? 이해하겠느냐? 이게 무슨 영화과에서 만드신 것 같죠? You know what? Forget it. 이제 경찰이 포기했죠. 아, 이거 뭐 과태료 부과 안 하겠다. 잘 가라. Bye.
근데 이거는 RIT는 여기는 그 청각장애 학생이 많은 대학이라서 일부러 연출하신 것 같긴 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 농인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하시거든요. 수화를 모르는 경찰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냥 못 듣는 척 해가지고 이제 과속 단속에 걸리더라도 뭐 별타로 그냥 그 딱지 안 띄고 넘어간 일이 많은 뭐 이런 경험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What happens if it's not a short-term future? Are they going to? Why would you want to drink a milk that tastes like a? Say you didn't even see that. Say you're disgusting. 네, 여기 저기 RIT 이거 RIT 식당이구나. 네, RIT 식당. I hate the way they look. I don't like them. Really? No. Super Bowl. You're gonna see that. 여기서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작년에. 네. 샌드위치. 여기 뭐 피자나 샌드위치 뭐 여러 개 팔던데. You didn't see that. You didn't see that. Well, no, when you think about it this way, Pawn Shop didn't. For like 250 gigabytes versus. 예, 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뭐 이건 뭐 식사하는 자리, 점심 식사나 하는 자리 같은데. No, stop. 네, 이게 이분이신 것 같은데, 레이첼 이분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영어학과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농인이 경험한 하루에 이분이신 것 같죠? 이분이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뭐, 그러니까 농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루라든지. 보면 잠 와요. If I look at books, I fall asleep. 이렇게 안 해요. 이건 단편 영화 같은데요. 농인이라는 제목의. 짝사랑하는 뭐 남학생 이런 건가요?
아, 남학생이 농인이구나. 이거는 무슨 이게 뭔 단편 영화일까요? 예, 어쨌든 나는 몰이 좀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이긴 한데 농인의 시선이나 농인의 관점에서 촬영한 영화 같지는 않아요. 펼쳐지는 바닷마을의 포근한 풍경들은 우리를 영화에 푹 빠져들게 만듭니다. 산과 들이 있는 농촌에 살기에 바다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바닷마을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줄 만큼 영화 속 카메라에 담긴 바닷마을 곳곳의 풍경들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영화 나는 보리는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청각장애인 가족 집단에서 유일하게 장애가 없는 보리라는 인물은 그녀가 가족들과 공유하는 지점이 없다는 점에서 소외가 예고된 인물입니다. 영화 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가족들과 그 분명히 보리는 가족들과 공유하는 지점이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청인이기 때문에 이제 친구나 학교에서 청인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농인 가족 부모님과 남동생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아예 공유하는 지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리도 수화를 사용을 하고 농인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제 소리를 잃고 싶다, 소리를 못 듣고 싶다라고 표현하지만 나도 농인이 되고 싶다라고 이런 소원을 비는 거거든요. 지점은 있어요. 공유하는 지점이 없다는 점에서 소외가 예고된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 가족들과 함께 마을 축제 소외의 영화라기보다는 동일시의 영화나 정체성의 영화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리가 소외대회에 있다기보다는 남동생처럼 부모님처럼 이제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거를 소외로 보는구나. 그냥 농인하고 청인 단순 대립 구조로만 보이는구나. 간 보리가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소외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귀가 들리지 않기에 꼭 붙어 다니는 새 가족과 달리 귀가 들리는 보리는 혼자 떨어져 있었고 가족들을 잃어버리지만 안내 방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경찰서로 달려가 엄마 아빠가 아닌 고모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 이는 보리의 일상이 항상 가족과 유리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감은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동생을 더 챙길 때 극대화되죠. 이에 보리는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소리를 잃고자 했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한 보리에겐 또 하나의 소외가 다가옵니다. 바로 친구 사이로부터의 소외 및 차별이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보리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친구들, 불쌍하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까지 보리는 새로운 소외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가 귀가 안 들리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극의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설정이죠. 이 어린아이가 그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보리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 왜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가?
이러한 연출이 주는 주제는 특정 집단 내의 소수가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일 겁니다. 비장애인으로서 가족 공동체 내에서 소수였던 보리, 장애인으로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소수였던 보리, 즉 우리 사회에서 소수는 그곳이 어디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영화가 그러니까 소수라서 예 물론 이제 차별 받습니다. 소수의 경우에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수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별의 원인이 되죠.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더기다가 소수죠.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다수의 소수에 대한 차별이 옳지 못하다는 것. 이에 연장선상에서 성인, 청소년과 달리 소외받는 소수인 아동이 주연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소외 현상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는 결말부로 가며 소외를 극복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는 부모님께 말합니다. 내가 소리를 잃으니까 좋아? 이 말에 부모님은 답합니다. 너가 어떻든 우리는 상관없어. 다소 형식적인 대사이긴 해도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보리라는 11살 아이라는 걸 생각해보자면 충분히 감동적인 대사입니다. 행복이란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그 사람이 소수든 다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체로 봐주는 것. 이러한 착함이 있기에 보리네 가족은 앞으로 계속 행복할 겁니다. 우리 사회도 보리네 가족처럼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JSR 라이프 마케터 정호준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봐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언어나 다른 이제 문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비방법을 허락하고 존중하고 가치를 더 동등한 가치를 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대로 봐준다라는 말이 뭘까요?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봐준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농인들이 청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인처럼 말하고 듣고 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농인에게 더 적합한 방식으로 이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사소통하고 수화로 대화하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허락하고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영화면 좋겠죠. 네. 근데 이게 많이들 그러니까 장애인을 존중한다는 게 장애인에게 청인과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 그러니까 그대로 봐준다는 게 이게 자칫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렇게 똑같이 대하는 거를 장애인을 존중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영화들도 보면은 이제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세요. 예. 봐줄 수 있을까요? 영화 나는 보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막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영화의 모든 대사가 자막으로 등장하는데요. 특히 수어 장면에서는 수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듯한 자막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 생활을 할 때는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수어는 하나의 신호이기에 의미가 분명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화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뭐 명사, 동사, 형용사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수화 알기를 개떡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때문에 수어로 이야기할 때는 조사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수화에는 조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이제 조사에 담겨 있는 그죠? 그러니까 조사가 전달하는 의미는 담겨 있죠. 그러니까 주격 조사는 없는데 수화에 또 이제 뭐가 주어이고 뭐가 목적어이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법 정보는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나 또는 이제 수화 교육을 받으면 더 악화되는데 수화를 교육받아도 그냥 수화는 단어만 있고 단어를 선형적으로 나열하기만 하면 문장이 된다고 보죠. 이 영화는 또 그런 오해를 심각하게 강화시키겠네요. 이런 것까지 그 영화 비평에다가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보네요. 아마도 감독이 농인 부모를 둔 경험이 있기에 수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자막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수어 그대로 옮겨놓은 자막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랬네? 이분 코다신가요? 그 감독의 부모님이 농인이신가 보네요. 예. 이거 수화 아닙니다. 김진유 감독이 부모님이 농인이셨네요. 예. 같습니다. 이는 비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비청각 장애인은 뭐야? 이게 청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관객으로 고려한 부분일 겁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가 전무한 가운데 참으로 세심한 편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수어를 통한 청각 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비장애인들이 청각 장애에 대해 한 발자국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도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며 들었던 아쉬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약간 지루한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청각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말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110분 동안 오롯이 스크린에 눈을 붙이고 봐야 하는 영화이기에 이런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 분이라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건 1시간 50분이었는데요. 그죠? 감독판은 1시간 50분인가 보네요. 두 번째는 배경음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자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때문에 귀마개를 챙겨갔어요.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관람해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 중간중간 배경음이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같은 처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음에 자연적 비장애인도 같은 처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바람직한 사회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같은 처지에서 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이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청인에게는 청인에게 적합한 더 잘 살 수 있는 더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인에게는 농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영화를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다른 거죠. 서로 다른 방법을 존중하면 되는 거지 꼭 이제 청인과 농인이 같은 처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관람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청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농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를 그 반대는 그러면 차별하지 않는 게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청인과 농인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영화를 같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왜 바람직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청각장애인이나 농인 또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되게. 상황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연적 배경음 말고는 안 나오길 바랐는데 개인적으로 오게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게 농인만을 위한 영화도 우선 아니고 주인공이 사실은 농인 가족도 나오지만 주인공은 이제 청인 그 첫째 딸 보리가 주인공이고 이게 왜 오게티인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장애인만 나오면 평등이 나오는데 장애인을 차별하지 맙시다. 이제 평등한 세상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이 그러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비장애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영화 보라는 얘기를 강요하거든요. 이런 게 결국 차별인데 간접 차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강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억압이고 차별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농인들이 더 괴롭게 사는데 이런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똑같이 대한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장면에 들어가서 영화 보는 방식이나 이걸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하다. 영화가 그런 걸 전하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많은 장애인 영화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대하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이 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의사소통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이니만큼 인위적 배경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그 결론이 이제 배경음을 없애는 거야. 청인하고 농인이 똑같은 배경음 없는 영화를 보는 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님도 그 보리가 소리를 못 듣게 됐다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소리 못 듣는다 그러니까 인공호흡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했던 게 청인을 부모가 농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청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를 존중을 하는 거죠. 청인은 청인답게, 농인은 농인답게 각자의 그런 더 잘 살 수 있는, 그죠? 더 잘 의사소통하고 더 잘 일하고 공부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방법을 서로 존중하는 거죠. 청인은 A 방법으로 잘 살고 농인은 B 방법으로 잘 사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주제가 더욱더 이게 농인 영화니까 배경음악을 없애라가 결론이야? 그게 오게티야? 부각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 내내 배우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아름다운 풍경, 소소하지만 명확한 주제를 전달해주는 스토리가 참 매력적이었던 영화. 배우들의 연기도 모난 부분 없이 영화의 상황과 너무나 청인 배우들이 농인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인분들한테 아마 통역사나 농인분들한테 수화 잘 못하던데 좀 부자연스럽던데. 또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영화.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 리뷰였습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봉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도 유튜브 광고를 통해 회원수를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일단은 나는 볼이다 이 영화를 좀 보세요.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그 일반 VOD에서 올려져 있거든요. 지금 싸졌을 거예요. 뭐 1,000 얼마면 보지 않을까요? 그죠? 나는 볼이 얼마일까요? 예, 저는 구매했는데 이거 얼마? 1시간 50분이에요. 얼마일까 이거? 1,000 얼마 하지 않을까요? 지금 배성규 선생님이라고 지금 농인교사분께서 이 나는 그 보리 영화를 보시고 감상문을 올리신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이번은 제가 스토리를 풀어내는 영화에는 이번은 제가 예전 한 달 전에 영화 나는 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묘하게도 그 사람의 영혼을 담아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 시간을 영상의 언어로 스토리를 풀어내는 영화에는 영화 제목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감상하기 전에 먼저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나는 보리라는 영화 제목은 주인공 보리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라는 자아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영화가 풀어나가고자 하는 주인공 보리의 서사에 대해서 관객의 시선을 이끕니다. 보리라는 이름은 본다는 형태의 소가 절로 연상될 만큼 시각적인 언어로 얼기설기 이어가는 농인 가족의 삶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았다의 과거형도 본다의 현재 진행형도 아닌 보리의 어관과 뭐뭐라 라는 어미가 합쳐서 보리라라는 미래지향적인 용언에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즉 보리의 이름에는 험난했을 과거를 지나 묵묵히 감내해야 할 현재를 짚고 일어서서 미래를 보리라 라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서원이 엿보입니다.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성규 선생님은 지금 육아 휴직 중이시긴 한데 농학교 교사셨는데 그러니까 그만두신 게 아니라 육아 휴직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셨나봐요. 오, 멋지죠? 네. 다가올 미래에 놓여진 수많은 미지의 것들 중에 대체 무엇을 보기를 희망하는 걸까요? 그런 주인공의 이름처럼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이 등교하기 전에 사당에서 소원을 비는 것으로 영화의 내내 느린 템포로 시작이 됩니다. 소원을 빈다는 행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갈망이 현실에서 실현되어 눈으로 보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인공 보리가 소원을 비는 장면은 영화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쯤에서 3번 정도 나온다.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주인공 보리가 비는 소원의 내용은 단 한 번도 관객에게 알려주지 않는 채 관객의 상상을 부추깁니다. 다만 주인공 보리가 비는 소원의 결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서로 다름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단오제 축제에 참석을 하면서 애군을 막아주는 악마의 눈이라는 부적을 주인공이 사는 그 장면이 주인공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과 소리를 보는 가족 사이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양가적인 갈등을 느끼는 영화의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눈은 보는 것에 신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코다인 주인공에게 본다는 것은 다른 부차적인 의무가 뒤따릅니다.
즉 주인공 보리는 농인 가족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애고는 막아야 할 눈 부족 역할처럼 가혹한 운명이 미래에 펼쳐질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성인이 된 코다에게 가장 힘든 경험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가 통역에 대한 의무라고 답합니다. 어떤 코다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사망을 전하는 의사 정보를 농인 어머님에게 통역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다입니다 라는 책에서 전하는 수많은 코다들의 힘겨웠던 경험도 이 꾀를 같지 합니다. 주인공 보리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목각에서 엄마에게 쏟아지는 벙어리라는 모욕을 통역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내합니다. 악마의 눈은 구슬에 갇혀있다. 악마는 증오와 분노의 결정체이다. 그것이 구슬에 갇혀있다는 것은 주인공 보리가 그 증오와 분노에서 생겨나는 고통까지도 자아라는 구슬 안에 갇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사회 후에 관객과 대화의 시간 중에서도 본인도 코다였던 영화 감독이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면서 했던 말이 코다는 어느 순간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선택인지 그 갈림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죠. 다만 그 선택과 갈림길에 올라서도록 강요하는 요인은 부적의 역할을 하느라 절대 깨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구슬 안에 고통을 채우기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인공 보리는 농인 가족과 본인을 동일시하고 싶은 욕망에 다다릅니다. 유일하게 소리를 듣는 개별성에서 벗어나 소리를 보는 가족 집단에 대해 속을 선명하게 열망할 때 주인공 보리의 몸에는 자학을 하죠. 이게 고음이 들리는 이어폰을 끼고 있다든가.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기의 희망은 불투명하게 흐려지죠. 그러니까 농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성인이라는 몸이 서로 이양 대립이 될 때 경제성은 혼란이라는 막막한 사막을 외롭게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소리를 잊는다는 육체적 상실 뒤에는 주변으로부터 자기의 상실도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동생의 사례를 보면서 새롭게 깨우치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농인 가족 중에 고통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린 동생도 학교에서 서성거리지 밖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주인공 본인은 자기가 과연 무엇을 보기를 희망해야 할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소리를 볼 것이냐, 소리를 보는 가족을 볼 것이냐. 영화 초반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행복은 소리를 보는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보는 가족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 조건임을 깨닫는 순간이 사당 앞에서 가족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세밀히 드러납니다. 주인공 보리의 성장은 악마의 눈 부적을 버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움켜쥐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템포는 무척 잔잔합니다. 주인공 보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바라는 감독의 따뜻한 그리고 단단한 그런 응원이 화면에 투명되어서인지 카메라 워킹 또한 엄마가 모욕을 당하거나 주인공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화면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자긋자긋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중문진입니다. 중문진은 한번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추심이 매우 얕은 강릉 세북단 동해 해변 중에서 유일하게 경사가 완만하고 수진이 얇아서 가족들이 매우 많이 찾아가는 곳이죠. 그래서인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알 수 없는 감정의 무적응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얕은 깊이의 감정에서
관객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내보냅니다. 특히 이 영화는 가족이 잠을 자는 장면이 그런 잔잔한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잠을 자는 행위는 다가올 미래를 웃으며 맞이하기 위한 휴식인 동시에 희망이라는 꿈을 꾸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잠을 자는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다만 그 시사회 때 감독이 나중에 성인 관객을 위해서 휴어가 나오는 장면을 자막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번역된 자막이 영화 초반에는 단어 나열, 나 학교 가다 이라는 식으로 나오다가 영화 중반에는 완성된 문장,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가야 돼 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런지 그 의도가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농인 아빠의 수어에서는 그런 단어 나열식의 표현이 자주 나와서요. 학교에 가지 못해 홈사인을 찍는 농인 아빠의 설정 때문인 걸까 지레 짐작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독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내용이 제가 나는 올이라는 영화를 봤던 그런 소감들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녹화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